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월드 로드쇼 행사에 좀 와 있는데요. 용인 스피디움에서 포르쉐의 다양한 차량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매년 열리기도 하는데, 자, 오늘 이 월드 로드쇼에서는 이제 카이엔, 신형 카이엔을 좀 시승해 볼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됐죠.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어떤 외관의 특징, 그다음에 실내의 특징, 그래서 주행 성능, 어떤 특징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킷 주행을 위해서 이제 도열된 차량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신형 카이엔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됐죠. 보급명령 모델이긴 하지만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인 변화, 실내 디자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차량들에는 모두 다 지금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에서는 처음으로 좀 카이엔에는 처음으로 좀 적용이 됐는데요. 사실 아우디에서도 이렇게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반사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카이엔에 적용된 요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직접적으로 이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더 밝은 조각량 그리고 범위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추월할 때, 앞차를 추월할 때 앞차에 추월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는 용도로 좀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함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액티브 셔터 그릴 적용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주행할 때는 이제 닫혀서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고요. 냉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열려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이 범퍼 디자인의 변화 정도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측면의 레이아웃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포르쉐의 로고와 함께 이제 이어진 형태의 리어 램프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이제 SUV 모델에서는 기존에는 위에 있던 번호판이 좀 아래로 내려와서 좀 더 깔끔한 이 차량의 뒤쪽의 디자인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이 12.3인치, 12.9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일단 앉아서 보면요, 위쪽에 특별히 그림자를 가리는 가림막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디스플레이가 워낙 밝기 때문에 또렷하게 이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얇은 이 스티어링 휠 림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과 이 실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구성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이제 운영되는 차량들은 모두 독일에서 직접 공수된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지금 이렇게 영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들이 위치하고 조수석에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위치하면서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탑승자가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물리 버튼의 개수를 확연히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깔끔해진 인상의 이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이엔보다 훨씬 더 정돈된 인상이 분명하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이 다이얼을 조절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 공장치라든지 여러가지 조작 버튼들도 이렇게 터치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눌리는 형태죠. 다른 부분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눌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눌렀을 때만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전체적인 판이 움직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문이 잘 묻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실 텐데, 묻어나긴 하지만 지금 제가 살짝 마르긴 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손을 문 열었을 때 지문이 막 많이 묻어나지는 않네요. 그리고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역시 지금은 이 차량은 특별히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당히 부드러운 재질의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레이스 텍스라든지 이런 그 포르쉐의 마이크로파이버 소재들은 따로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이엔을 고르시면 아마 이러한 실내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카이엔 모델을 타고 일반 도로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룹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그래갖고 한계 영역까지 주행할 일은 아마 서킷에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의 변화 사실 크지 않고요.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 내부적인 실내 구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승차감 개선을 위한 뭐 서스펜션의 세팅이 바뀐 부분, 서스펜션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에 이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었는데 이번에 2챔버로 바뀌면서 오히려 공기 주머니가 하나 더 줄어들게 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밸브의 변화도 생기면서 오히려 일상에서의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트랙에서의 조금 하드코어한 주행에서도 차량이 아주 넓은 영역에서 이 고른 승차감, 뭐 원하는 주행 모드에 따른 원하는 승차감을 아마 시승자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좀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시승부터 아주 스포티한 주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운전자가 만족할 만한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아마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카이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로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마운트의 위치까지도 조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차량의 전고가 높은 SUV이지만 뭐 무게 배분이라든지 주행 특성에 있어서 좀 범용성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카이엔 모델은 300마력을 좀 넘는 출력이고요. 카이엔 S는 400마력대의 출력이긴 하지만 국내에는 카이엔 S 모델은 안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카이엔, 그 다음에 카이엔 터보 GT 이런 라인업으로 아마 구성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운전하고 있는 300마력대의 카이엔, 일반적인 카이엔 모델도 주행성에 있어서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점은 뭐 당연히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차량의 무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러한 가속 페달 조작했을 때 풋워크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일반 주행 나오기 전에, 일반 공도 주행 나오기 전에 브레이킹 테스트도 했었는데요. 런지 컨트롤을 통해서 급가속을 하고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는 상황들을 좀 경험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차량의 무게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 런지 컨트롤을 테스트했던 차량은 터보 GT 모델이거든요. 600마력을 훌쩍 넘는 65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고성능 모델인데 역시나 그 브레이크는 뭐 세라믹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급 점거를 했을 때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에서도 그 제동거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던 이 제동거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역시 포르쉐라는 말보다는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완성도 높은 브레이킹 성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런치 컨트롤을 할 때는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고 그다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발을 떼면은 이제 런치 컨트롤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밟으면은 사실 차량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요. 강하게 한 번에 꾹 밟았을 때 이제 런치 컨트롤 임을 인식을 하고 차량 계기판에 런치 컨트롤 뭐 액티브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노멀 모드를 놓고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도 조금 더 편안해진 느낌? 거기다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특징은 이 정숙성입니다. 정말 조용하고 있는 차 실내 내부가 뭐 대구경에 이 타이어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라서 조금 소음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노면 소음은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 지금 빗방울이 차량에 부딪히는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의 차음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엔진 부밍음만 좀 크게 들릴 뿐이지 노면에서의 뭐 마찰음 이런 것들은 거의 좀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굉장히 잘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정도 차음 수준이면은 속도를 높여서 좀 주행을 해도 뭐 풍절음이라든지 뭐 바람 소리 이런 것들 전혀 뭐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 조용해진, 이전 모델보다 더 조용해진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상 주행에서 더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로를 주행할 때 이 소음 부분이 운전자에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피로도를 쌓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 노멀 모드에서 주행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정말 부담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네요. 스티어링 휠의 림의 굵기는 조금 더 얇은 편입니다. 저는 사실 조금 두꺼운 림의 크기를 선호하고 있긴 한데 워낙 이 그립감이 좋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가죽입니다.
뭐 재활용 소재라든지 재생 가죽 소재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가죽 소재로 조형되어 있고 그립감도 좋은 이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서킷 주행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좌우의 차량의 좌우 롤이라든지 이런 점도 거의 느낄 수가 없었고요. 사실 이 무게라든지 차량의 정보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이 포르쉐는 사실 과거에도 카이엔을 이제 운전할 때 이게 스포츠카인지 SUV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번 신형 카이엔 부분변경 모델임에도 이러한 퍼포먼스는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까지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너무나 좀 미끄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가속 페달의 민감도가 확실히 좀 살짝 상승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멀 모드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행 모드 간의 격차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지 않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런 모드가 조금은 더 강조되겠죠. 하지만 스포츠 모드까지는 차이점은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체감할 수가 있고요. 보통 SUV 모델들은 스티어링 휠의 담력을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꾼 경우에 좀 무겁게 가져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예리한 상황까지는 연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카이엔만큼은 굉장히 조향할 때 여유가 느껴지지 않고 아주 쫀쫀하게 조향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외관의 변화는 사실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변화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운전을 해보면 가장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운전자에게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이 주행 감각을 선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스포츠 모드든 노멀 모드든 아니면은 일반 도로든 서킷이든 균일한 운행 질감을 운전자에게 좀 전해준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일반적인 스포츠카가 아니라 SUV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SUV 모델은 정보도 높고 차량의 크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차량의 전체적인 크기라든지 무게가 느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항상 느끼게 하는데, 카이엔 시승할 때만큼은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좀 더 다듬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지금 포르쉐 월드 로드쇼 거의 뭐 카이엔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트랙에서 시승을 했을 때는 카이엔이 분명 좋은 차량임은 맞다 하지만 트랙에서 운전하기에 그렇게 쉬운 차는 아니었다. 일반적인 뭐 911이라든지 다른 투도어 쿠페 모델과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거듭하면서 이제 3세대 부분 변경 모델까지 나오면서는 그런 움직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포르쉐가 카이엔에 공을 들일 이유는 당연히 판매량이 많은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로벌 판매에서도 50% 가까이를 이 포르쉐 카이엔이 차지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한 70% 가까이가 이 포르쉐 카이엔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뭐 카이엔은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운전자가 정말 편하게, 일상에서도 더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게 됐고, 또 한계 영역까지 주행을 해도 이러한 편안함, 안정감이, 운전자를 좀 편하게 만드는 이 안정감이 굉장히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카이엔을 운전해 보셨던 분들에게도, 그리고 카이엔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도 역시나 좋은 이 드라이빙 감각을 느끼게 하는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옵션에 따라서 가격차가 워낙 크게 발생하는 이 포르쉐의 라인업, 그중에서 카이엔 모델이기도 하지만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SUV를 아마 갖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시 한번 포르쉐 카이엔이 왜 포르쉐의 브랜드 가운데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지 오랜만에 또 다시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